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잉이라고 합니다. 연인 만약 자숙, 습회 복귀, 청소년의 부정적 영향. 마약 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해서는 새로운 수사 기법을 도입하고 마약 사범들에 대한 치료와 재활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미춘 마약 사건 전문 변호사는 23일 MBC 라디오 김중배의 시선 집중에서 그동안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이라는 상황에 빠져 있었다. 지금은 위험한 상황이라며 골든타임 끝자락에 있다. 이 시기를 놓치면 마약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마약 범죄가 늘어나는 폐건으로 유통 구조가 바뀐 점을 지적했다. 그는 예전에는 대면 거래를 했다. 전문적인 마약 사범들끼리 직접 만나야 마약을 구입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발달해 누구나 마우스 클릭 몇 번이면 살 수 있다. 배달 음식 주문하듯 마약을 구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마약 가격이 낮아진 것도 원인이라며 예전에는 필러볼 한 회 투약분이 15부터 20까지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둥달 한 마리 값이다. 가격이 저렴해져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 좋은 구조로 가고 있다. 그래도 외국에 비해서는 비싸다. 마약 공급직 입장에서는 이유인만이 남아 처근적으로 마약을 유입시키려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마약은 다 몸에 안 좋지만 더 없는 게 있다. 순도가 낮은 마약들이라며 주로 동남아산이다. 불순물이 많이 섞여서 더 많은 양을 투약해야 효과를 본다. 그러다 보니 정확한 투여량을 몰라서 거다 투여하고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마약 유통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수사 기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마약 거래를 주로 텔레그램을 통해 이뤄진다. 외국 회사에서 운영해 수사 협조가 안 된다며 마약을 주고받는 사람들끼리도 서로가 누군지 알 수 없다. 그만큼 수사가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은 마약 투약자나 공급책을 잡고 연결된 사람들을 조사한다며 텔레그램 마약방에서 어떻게 유통되는지 실태를 파악하려면 위장 수사가 가능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아동 청소년들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만 위장 수사를 인정한다. 마약 범죄에도 도입할 시점이 됐다고 강조했다. 마약 범죄를 저지른 연예인들이 일정 기간 자숙한 뒤 복귀하는 경우는 특히 청소년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지적도 나왔다. 배우 준치훈 41살은 2008년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은 선고받았지만 2012년 복귀했다. 이 하정우 45살은 2020년 프로포폴 불법 투약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가 2년 만에 마약 관련 드라마로 복귀했다. 그래픽된 주신탑 36살도 2016년 대마초 흡입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지난 7월 넷플릭스 어진너 게임주 합류 소식을 전했다. 유아인 37살은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지난 19일 재판에 넘겨졌고 이선균 48살도 최근 유사 혐의가 포착돼 경찰에 입건 전 조사 내사를 받고 있다.
김 변호사는 어린 청소년들은 유명 연예인들을 우상처럼 느낀다며 마약 투약한 연예인들이 몇 년 지나고 연예계에 쉽게 복귀하는 형상들을 보면 마약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에 대한 경각심이 해이해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마약 사범 적발 건수는 매년 2만 명은 넘긴 적이 없는데 올해는 이미 1만 8천 명 이상 적발됐다며 최초로 2만 명을 넘길 것 같아. 단속도 중요하지만 저조한 예방 교육이 가장 중요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소년들이 마약에 손을 않도록 위험성을 충분히 알려주고 마약 투약했으면 교수도 수감시키는 처벌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치료와 재활에도 신경 쓰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한다며 범죄와 질병으로 보고 치료를 받게 하는 마약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했다.